사위사랑은 장모라는 표현이 있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다룰 사건은 이 사위와 장모라는 관계에서 발생한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오그모토 아키히로. 1988년 2월 후쿠오카현 부젠시의 쿠보테라는 산골에서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소심하고 온순한 성격이었습니다. 유년 시절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분쟁이 생기면 항상 본인이 먼저 사과했었다. 반항기 한 번 없이 바르게 컸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산골에서 자란 그는 중학생이 되자 한 가지 재능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검도로 그는 원래 근면성실한 성격에 검도 실력도 무척 뛰어나 검도부 주장을 맡는 것은 물론 전국구급 대회에서 5명을 연속으로 격파해 지역 신문에 실리는 등 꽤나 두각을 드러내던 학생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오쿠모토가 선택한 진로는 소년 시절부터 동경해왔던 항공자위대였습니다. 그는 입대 후 미야자키현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군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무렵 그는 만남 사이트에서 우연히 쿠미코라는 여성을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2009년 3월 그녀의 임신을 계기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크게 문제없어 보이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파멸의 시작이었죠. 당시 오쿠모토는 결혼 직후 군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역을 결심했고 미야자키시의 한 건설회사에 취직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이 결정은 아내의 어머니, 즉 장모였던 이케가미 타카코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장모는 사위 오쿠모토가 안정적인 직장인 자위대를 그만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면전에 대고 군인이라 결혼시켰는데 때려치우다니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식의 말은 물론 사위에게 갖가지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죠. 당시 오쿠모토 부부는 출산을 앞두고 형편이 넉넉치 않아 약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는데 장모는 약혼 예물교환도 없이 결혼이라니 예의가 없다 라며 걸핏하면 사위를 구박했다고 합니다. 다만 오쿠모토는 온순한 성격이었던 탓에 그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뿐이었죠. 실제로 당시 그는 자동차 할부금은 물론 출산 비용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가 자위대를 그만둔 뒤 취업한 회사는 월급이 약 180만 원 정도로 내 식구가 생활하기엔 빠듯했죠. 당시 장모는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주면서도 남자가 돼서 벌이가 이게 뭐냐 라며 사위를 업신여겼고 급기야 내 딸을 임신시켜서 결혼까지 했으면서 식도 올리지 않은 네 잘못이다 라는 말로 몰아붙이기 일쑤였죠. 그래도 오쿠모토는 워낙 온순한 성격이라 어지간한 모욕쯤은 꾹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처음엔 직업과 수입에 대한 불만뿐이었지만 장모의 구박은 이내 집안을 깎아내리는 등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살던 오쿠모토의 부모님은 가난한 아들을 돕고자 쌀과 채소 등을 자주 보내주었는데 장모는 니네 집안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라며 면전에서 핀잔을 주는 것은 물론 오쿠모토의 부모님이 산골에서 손주를 보러 방문했을 때도 장모는 들어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냉랭하게 굴더니 끝끝내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주에게 준 옷이 헌옷인 것을 보고는 이딴 더러운 헌옷을 선물하다니 니네 부모는 상식이 없다 라며 면전에 대고 부모를 욕했죠. 이렇게 가정 내에서 장모와의 갈등이 커질수록 오쿠모토는 점점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당시 그가 근무하던 곳은 건설회사로 업무 시작이 이른 새벽이었음에도 장모와 만나지 않기 위해 그는 야근을 자처했고 결국 점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그는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다른 여성과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실도 필랬었는데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격분한 쿠미코는 남편에게 언제든 이혼해줄 테니 네 맘대로 해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오쿠모토의 정신은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죠. 2010년 2월 23일 당시 22살이었던 오쿠모토는 아들의 단오절 행사를 어디서 치를지를 두고 장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모는
오쿠모토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며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대신 위자료는 두둑하게 뜯어낼 거야. 너 같은 천민 출신은 원래 그 모양이야. 라는 폭언을 퍼부었는데요. 평소 자신에 대한 모욕은 참아 넘기던 오쿠모토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보듬어준 가족 그리고 고향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자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마침내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이날 밤 감정이 누그러지자 장모는 그에게 화해의 말을 건넸지만 이미 오쿠모토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라는 절망과 분노의 소용돌이가 들끓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방법은 장모를 죽이는 것뿐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나아가 아내와 자식마저 범행 대상으로 정하게 됩니다. 2010년 3월 1일 이른 아침 오쿠모토 아키히로는 자신의 결심을 신에게 옮겼습니다. 당시 그는 자식을 한 뒤 자고 있던 24세의 아내 쿠미코 씨의 목숨을 식칼과 망치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겟은 평소 그를 괴롭혔던 50세의 장모 이케가미 타카코였죠. 당시 오쿠모토는 망치로 공격을 가했고 결국 그녀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범행에 걸린 시간은 고작 몇 분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범행 이후 오쿠모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고 오후 2시경 현장을 마치고 나와 근처 파친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약 7시간 정도 도박을 즐기며 현실을 도피한 그는 밤 9시 무렵 집으로 돌아온 뒤 아들의 시신을 자신이 다니던 건설회사 창고에 숨겼고 밤 11시 무렵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퇴근하고 와보니 아내와 장모가 쓰러져 있다 라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즉 사건을 외부인의 소행으로 꾸미려 한 것입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행방을 물었고 오쿠모토는 잘 모르겠다. 누군가 데려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형사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장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고 오쿠모토의 설명에도 군데군데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경찰이 추궁을 이어가자 오쿠모토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도망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3명은 한 몸 같았다. 장모와 아내는 한 덩어리처럼 느껴졌고 아내와 아들은 모자 관계라 절대 뗄 수 없는 사이였다.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즉, 그가 가족을 살해한 이유는 본인을 제외한 셋을 하나의 집단으로 여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였죠. 오쿠모토의 범행 동기는 비교적 명확했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그의 범행 소식은 뉴스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시골에 살던 오쿠모토의 부모님은 물론 동네 주민들의 귀에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외의 일이 발생합니다. 일본에선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의 가족들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선 배길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거나 따돌리곤 하는데 오쿠모토의 경우에는 반대로 지역 주민들이 범인의 부모님을 위로해주거나 응원해주는 것은 물론 농산일을 대신해주는 등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쿠모토는 어린 시절부터 무척 온순한 성격이었던 데다 지역에서 평판도 좋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를 알아온 마을 사람들은 그 애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할 리가 없다. 분명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오죽하면 그 순한 애가 그랬겠나 라며 오쿠모토 아키히로군을 도와주는 모임까지 결성해 6,000명의 서명을 모아 재판에 제출하는 등 굉장히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가 성장한 부젠시는 고작 인구 22,000명의 시골인데 이 중 6,000명이 서명했다는 것은 그가 어린 시절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오쿠모토의 범행 동기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은 끝없는 잔소리와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자유를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시신을 묻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피고의 유년 시절부터의 성품을 강조하며 밝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나 장모로 인해 집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범행 동기는 가정 내 학대에서 비롯된 자기 방어였다.
이혼도 고민했지만 장모가 위자료로 협박했다. 초범인데다 젊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참작의 여지가 있다. 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당시 오크모토는 최종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2010년 12월 7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상적인 말에 그칠 뿐 내면의 참회가 부족하다. 장모에게 원색적인 모욕과 폭력을 당한 끝에 범행을 결심했다. 이러한 경위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을 줄이기에는 사건의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 자기중심적이고 인간 생명을 경시한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오크모토와 변호 측은 즉시 항소했으며 항소심에는 심리학 전문가의 감정서가 제출되었는데요. 전문가는 오크모토가 범행을 벌인 원인을 1. 장모의 지속적인 질책과 폭언 2. 4천만 원에 달하는 빚 등 경제적 곤란 3. 육체 피로와 만성적인 수면 부족 등으로 꼽았으며 심신이 궁지에 몰린 상태였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는 감정을 억눌렀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 성격이며 결혼과 동시에 찾아온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 속에서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학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22일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죠. 이에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하지만 2014년 10월 16일 상고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오크모토의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오크모토는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 옥중에서 그림과 엽서를 그려 판매했고 이렇게 모은 돈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배상금으로 보냈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개인적으로 그의 끔찍한 범행은 결코 옹호할 순 없지만 약간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면전에 대고 소중한 가족을 욕한다면 아무리 순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폭발하기 마련이니까요.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